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46페이지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살짝 빈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 인감증명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그럴 내용이에요. 자, 246페이지로 보시면 인감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접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방문을 해서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전자 신청으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됐는데 인감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방문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 신청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감증명을 제출하기 때문에 전자 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전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인감증명을 인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재 이제 첫 번째 머리에 나오는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거냐, 첨부 대상이냐, 첨부 대상이 아니냐. 보통 일반적으로 인감은요, 어떤 소유권을 어떠한 그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대표적으로 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어떤 소유권의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인감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제출하냐면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첨부하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자 이겁니다. 줄일게요, 이 내용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죠, 소유자다 이겁니다.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다?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을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의 반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반대는 바로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줄이게 되면 여기서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는데 이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서 무엇이다?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일 때는 첨부할 것이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단 보통 우리가 등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동신청의 개념이잖아요. 맞죠? 공동신청의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자도 존재하고 의무자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권리자도 존재하고 의무자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기 신청 시에 누가 의무자인지를 먼저 판단할 것. 누가 의무자인지 그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인지, 즉 누가 의무자인지를 먼저 판단해라 이겁니다. 판단이 됐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 의무자가 소유자이면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는 것이고 그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죠.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에 보시면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인데 1번의 기억을 쭉 보시면 1번의 기억과 관련된 내용, 기억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거기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소유자예요.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니은은 의무자들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A가 있고 이제 B가 있으면 매매에서 이제 A를 이제 매도인, B를 매수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가 이렇게 A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B로 이전이 되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때 매도인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매도인을 의무자라고 매수인을 무엇이라고 한다? 매수인을 권리자라고 한다 이겁니다.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의무자죠. 그러니까 둘이 갈 A하고 B에서 얘가 의무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A는 뭐가 돼요? 현재 등기부상에 뭐가 돼요? 등기 기록상에 소유자죠. 그래서 얘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의무자니까 뭐도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도 무엇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기억나시죠? 네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는 99.9%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환매 특약 등기에서의 의무자는 누구? 매수인. 매수인은 아직 그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없다 이거죠. 등기필 정보도 없다 이거죠.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등기 넘어왔어요. 이렇게 등기 이제 B 앞으로 등기 넘어왔죠. 근데 여기서 넘어왔는데 이 소유권 등기를 무엇하고자 할 때는 이 소유권 등기를 넘어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는 이 B가 뭐가 돼요? B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B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엇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B는 의무자이면서 등기 기록상에 누가 되는 거야? 등기 넘어왔으니까 소유자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단 등기 넘어왔다고 여기서 가정을 하고요. 이 B가 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C를 무엇이라고 가정을 하고 C가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고 B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전세권 설정자다 이겁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전세권자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무자를 판단했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뭐다? 소유자다. 소유자니까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역시 인감을 무엇 해야 된다?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전세권자가 D에게 전세권을 무엇 할 수 있어? 전세권을 이전시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전세권자는 뭐가 돼요? 전세권자는 의무자가 된다. 전세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의무자지만은 인감을 첨부해 안 해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전세권자는 의무자인데 인감을 첨부하지 않느냐?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B하고 C하고만 또 보자고요. 전세권 등기를 무엇하고자 하면은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전세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B가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도 가능해요? 저당권도 가능하죠. 그죠? 이때 전세권자 또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 첨부할 것이고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을 첨부할 것이고 의무자는.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때 이전할 때 인감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인감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이니까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계속 어려워져요. 공부 자체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등기 기록에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그게 등기법의 가장 시작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기 기록을 꼭 한번 그려보시라고. 꼭 한번 그려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가등기를 말소할 때, 우리 지난번에 단독 신청해서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소하겠다 이거죠. 본등기하기 싫다 이거야.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라면 소유권이라면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첨부할 것이고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라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B명의로 딱 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가등기 명의인이죠. 얘는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요 B에 무엇을 첨부하자? 인감증명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해놨어요.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B명의로 했다 이거. 가등기 명의인이죠. 언제라도 이 B는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뭐를 첨부하잖아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 잘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인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 없지만 일단 꼬리에 뭐가 붙어요?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제공을 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3번 보세요. 3번.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아니면 등기필증.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제공할 수 없는 위치에 이제 생긴 겁니다. 즉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한 세 가지 방법이죠.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무엇을 하게 되면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의무자임을 확인시켜주면, 그죠? 확인시켜주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하고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하고 이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하필등기 특례에 따라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일단 중요하죠. 7번이. 일단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의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제3자의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뭐를 동의와 승낙을 요하는데 동의와 승낙을 하게 되면 그 3자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자, 1번의 전세권 설정.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설정자 B더라 이겁니다. 이때 전세금이 얼마예요? 전세금이 1억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1 다시 얼마? 여기 2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에서 1억, 전세금을 1억에서 얼마? 2억으로 무엇 하려고 그래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 손해봐 안 봐? 얘 손해본다 이거죠. 손해봐요. 그 얘를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법상에서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C가 이해관계인인데 얘가 무엇을 해주면 이해관계인 C가 승낙서를 써주면 내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부기등기로 하고자 해. 승낙 좀 해줄래? 그러니까 승낙을 해줬어. 그럼 1 다시 얼마? 1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전세권을 변경을 해요. 얼마로? 2억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얘가 승낙서를 써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승낙서만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도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인감증명도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돼!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그냥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하는 이러한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이제 할 때 상속등기의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상속등기의 유형 중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되고 상속인 전원에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에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상속인 전원이 날을 해야 될 것이고 상속인 전원에 또 인감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 토지를 이제 무엇을 해요? 여기에 일부에 전세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전세권이 있었는 일부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를 무엇한다? 이렇게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토지에는 계속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무엇해요? 권리가 존속하더라. 권리가 존속한다 이겁니다. 이때에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B라고 하게 되면 이때에 이 권리존속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리존속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이 B 전세권자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몇 번에 나와 있냐면은 5번에 나와 있는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들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또 중요한 거 승낙서가 협의서가 증명서가 무엇이면은 공정증서인 경우라면 뭐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한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쭉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꼭 왼쪽만 보시면 안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답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48페이지에 맨 위에 이제 뭐가 나와요? 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 표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관공서가 촉탁할 때,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 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라면 등기 의무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 그 다음 제출해야 할 인감.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인감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인감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오는 제출해야 할 인감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요거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1번에 보시면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자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법인의 동그라미, 두 번째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누구? 대표자의 인감. 밑에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 누가 신청을 해요?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 3번, 이제 2번 중요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의 인감. 본인의 인감, 그럼 X. 그 다음 3번, 외국인에 대한 설명이죠.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그 나라에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다면 그 본국에서 발행한 인감을 첨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국내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제출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제출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에 증명을 받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4번이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요. 한국의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신고하고 발급받은 인감증명법상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에서 발행한 인감을 첨부한다 X. 한국의 최후 주소지에서 신고하고 발급받은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꼭 기억을 하실 것. 요거. 그래서 전체 한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법정 대리인 등기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외국민 5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인감의 유효기간. 이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냐면요. 3월이에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3월인데 발급일자가 만약에 무엇됐다면 발급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인감을 첨부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인감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 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공휴일일 때는 그 2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의 유효기간 몇 월이다? 3월이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서는 그 유효기간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감에서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인 경우에만 무엇을 첨부해야 된다?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매매일 때는 뭐를 첨부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을 첨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중고차에 팔 때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그 인감을 떼러 가게 되면 보통 그 공무원들이 물어봅니다. 인감의 용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동차 이거 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를 첨부해야 돼요? 매도용 인감을 띄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매도용 인감에는 그 매수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거죠.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인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첨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매매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과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같지 않더라도 인감을 무엇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 설정이에요.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 설정인데 인감의 용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목적과 인감 용도가 다르지만 매매의 경우에만 반드시 매도용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효기간만 경과되지 않은 것만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을 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감은 그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하는 거. 두 번째, 제출해야 될 인감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유효기간과 용도에 대한 거. 요 세 가지만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 이 주소 증명 정보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주소 증명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는 요게 들어갔었어요. 굳이 이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옛날 국법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누구예요? 단독 신청이니까 A만 존재하겠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인은 A하고 무엇이다? A하고 B가 된다 이거죠.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이렇게 이제 옛날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어떠한 그 허무인의 등기를 예방하고 징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허무인의 등기를 예방하고 징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경우에만 이 두 개의 경우에만 뭐를 첨부를 했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상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주소증명 정보는 원칙은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원칙은 권리자만이 제출하는 것이다. 이거 권리자만이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는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딱 하나로 한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직권에 의해서 어떤 등기를 할 수 있었냐면은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할 수 있었어요?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등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이 권리자가 제출하는데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핵심이죠. 권리자로 하더라도 그 권리자가 등기 기록에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매매 매도인 매수인 여기서 매수인이 권리자죠. 그럼 매도인은 무엇이 된다? 의무자다 이겁니다. 앞에 거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매도인은요. 인감증명 제출을 해야 돼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거. 주소증명 정보도 제공을 해야 돼요. 의무자도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는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만 제출하면 돼요? 매수인은 인감 필요 없죠? 등기도 없죠? 뭐는 제출해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 그럼 왜 얘가 등기가 B 앞으로 넘어오면 얘는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더라 이겁니다. B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B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B가 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 C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이면서 얘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전세권 설정자고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면 돼요? 전세권자인 C만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왜? C가 전세권자니까 새롭게 등기부상에 내가 전세권자다라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얘는 의무자는 아무것도 주소증명 정보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주소증명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는 딱 하나로 한정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전세권 등기를 무엇하면 말소를 하게 되면은요. 얘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인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지만 얘는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이 전세권 설정자는 이미 등기 기록상에 소유자로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인데 이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기록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전세권 이전이라든지 그죠?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기 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러한 권리들을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얘랑 같이 묶어서 이 주소증명 정보랑 같이 묶여가지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개개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은요, 국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외국민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무엇을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도요, 요 경우에만 등기 권리자가 부여받는 것이고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해서만 부여받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 27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게 27회 때 나왔었던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밑에 이제 표에 249페이지 표에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외국민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50페이지 5, 6, 7, 8 5번은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렸네요. 5번은 이쪽에서 아까 이해관계인 있을 때 뭐를 첨부해야 된다?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죠? 1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있을 때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승낙서가 들어오면 아까 지웠지만 이쪽에서 지웠지만 승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봅니다. 이번 시험에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도면입니다. 도면. 이 도면은요. 등기랑 같이 취급이 돼요. 근데 일단 도면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냐면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도면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이 도면은 전자신청이라든지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모두 둘 다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 전자문서로 이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 비법인. 등기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엇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자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그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연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들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공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럼 도면은 언제 제출하느냐 이거죠.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보면은요.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무엇을 설정할 수? 토지의 일부에 용인물권, 임차권. 용인물권,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이럴 때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용인물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무엇? 전세권. 이렇게 용인물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에 용인물권하고 무엇?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할 때. 그 다음에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이 존재하게 되면 그 건물의 소재도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독립성을 갖췄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거를 제출하도록 되냐면은 한동 건물의 소재도, 한동 건물의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한동 건물의 소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무엇을 평면도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28회 때 뭐가 나왔었냐면은 1필지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대장을 제공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대장을 제공한다. X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5계층의 건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3층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3층에 대해서 B에게 3층 전부에 대해서 이 3층 전부에 대해서 뭐를 설정해줬다?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일반 건물이라면 이 3층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1, 2, 3, 4, 5층 중에 3층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했는데 지금은 법이 한 10년 됐을 거예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이게 요거 하나 다시 기억하실 것. 요게. 그래서 이제 도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했던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좀 풀어놨지만 줄여서 보시라 이거죠. 항상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줄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2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전세권에 보면 A가 있고 B가 있죠. B를 보시라 이거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라면 도면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약이나 공정증서 기타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첨부정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거민계약서, 등기필정보, 인감 이런 것들이에요. 요 옛날 빅3라 해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근데 기타적으로 이제 주소증명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제 4절은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무엇을 해요? 등기를 신청을 하잖아. 그럼 이제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이것을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해주고 아니면 각하를 해주고 그러한 절차들이 쭉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제 4절 등기 실행 절차부터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